안녕하세요. 이슈 분석실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가 예전에 자주 보이던 가게가 안 보인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한때는 학교 앞, 번화가, 관광지마다 하나씩은 꼭 있던 가게. 바로 탕후루 가게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줄 서서 먹던 디저트였는데 요즘은 여기 있었는데? 이런 생각부터 들죠. 그냥 유행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탕후루 가게가 왜 이렇게 빠르게 사라졌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탕후루 가게가 사라졌다는 얘기, 그냥 느낌만은 아닙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속도가 좀 이상합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보면요. 새로 문 연 탕후루 가게는 91곳이었는데 문을 닫은 가게는 51곳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시작한 가게보다 없어진 가게가 2배 이상 많았던 거죠. 다음 달도 비슷했습니다. 5월에는 개점이 12곳, 폐업은 43곳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줄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순감소가 계속되는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행이 끝나도 이렇게 빠르게 정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탕후루가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업종 자체가 처음부터 오래 버티기 어려운 구조였던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탕후루가 왜 그렇게 빨리 떴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탕후루가 사라진 이유를 이야기할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유행이 끝났으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말 하나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탕후루는 애초에 오래 먹는 디저트로 설계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탕후루가 뜬 계기를 보면 맛보다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반짝이는 설탕 코팅, 한 입에 허물면 딱 소리 나는 식감,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 이건 자주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한번 경험하는 컨텐츠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마라탕 먹고 탕후루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소비는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한두 번은 신기해서 먹지만 3번쯤 되면 굳이 줄 서서 먹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10대, 20대처럼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층은 새로운 게 나오면 미련 없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탕후루는 유행이 시작된 지 채 1년도 안 돼서 매출이 정점을 찍고 곧바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 낯설지 않습니다. 대만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이전에 우리가 봤던 반짝 업종들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탕후루가 특별히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행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 그리고 그 속도를 가게 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탕후루 가게가 이렇게 빠르게 사라진 이유를 보면 유행이 식은 것도 분명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게 수가 너무 빨리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 등 언론 보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에 전국에서 새로 문 연 탕후루 가게가 1,300곳이 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신규 매장이 100곳도 안 됐던 업종이었는데 숫자가 한꺼번에 폭증한 겁니다. 문제는 이만큼 더 먹기 시작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커진 게 아니라 같은 손님을 두고 가게만 늘어난 구조였던 거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 블럭 안에 탕후루 가게가 2-3곳씩 붙어있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은 바로 시작합니다. 가격을 내리거나 양을 늘리거나 서비스로 버티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탕후루는 이런 경쟁 구간을 오래 견디기 어려운 업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열고 나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는 보통 2에서 3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탕후루는 유행이 꺾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단계까지 갈 시간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업한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이 문 연 지 1, 2년도 안 된 곳들이었습니다. 이건 가게가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유행이 식고 경쟁이 시작되는 구간을 버틸 시간 자체가 없었던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초반에 잘 되던 가게조차 오래 안정적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가게가 계속 생기고 가격 경쟁과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그 잘 되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탕후루 시장은 누구 한두 가게가 실패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버틸 수 없는 속도로 커졌다가 한꺼번에 정리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탕후루가 사라진 이유를 경쟁이나 유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비를 막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탕후루의 주 소비층은 아이들과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갑을 여는 사람은 대부분 부모였죠. 이 구조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맛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설탕 시럽으로 코팅된 탕후루는 당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기 시작했고 충치가 심각하다, 아이들 건강에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가 SNS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제로 농담처럼 들렸던 말도 있죠. 탕후루 덕분에 치과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이요. 이 말이 웃고 넘길 농담이 아니라 불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현장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가 탕후루를 사달라고 해도 부모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안 돼. 실제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탕후루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해도 부모가 막으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여기에 위생 문제까지 겹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공장에서 원재료 관리와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고 노점 형태로 판매되던 탕후루에 대해서도 위생 환경과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탕후루는 한 번쯤 먹어볼 디저트가 아니라 부모가 꺼리는 간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탕후루 가게들은 단골보다는 충동 구매에 훨씬 많이 의존하던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망설이기 시작하면 발걸음은 쉽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이 업종의 매출을 빠르게 식혀버렸습니다. 유행이 식고 손님이 줄어도 가게는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팔수록 남는 게 없을 때입니다. 탕후루 가게들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탕후루의 핵심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과일 그리고 설탕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가격이 같은 시기에 같이 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과일 소비자 물가는 2022년부터 해마다 큰 폭으로 올랐고 2024년에는 상승폭이 16%를 넘었습니다. 딸기나 포도처럼 탕후루에 자주 쓰이는 과일은 작황이 안 좋을 때 가격이 2배 가까이 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3년에만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등했고 이 영향은 그대로 국내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더 줄 것 같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남는 게 없고 그래서 나온 게 미니 탕후루 같은 메뉴였습니다. 꼬지 하나에 들어가는 과일 개수를 줄여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 방법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점주는 예전에는 하루 장사에서 남는 게 있었다면 나중에는 열심히 팔아도 이익이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장사를 계속한다는 게 희망이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에서 이 단계에 들어가면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더 빚을 내서 버티거나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손실을 멈추거나 많은 탕후루 가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폐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탕후루 가게들은 이미 여러 겹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행은 식었고 경쟁은 치열했고 원가는 올랐고 손님은 줄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게들에게 하나의 신호가 더 들어옵니다. 바로 관리와 단속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하반기부터 서울 명동 같은 관광상권 중심으로 노점 단속이 강화됐고 가격표 미표시, 위생기준, 허가 문제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또 탕후루 위생 논란이 커지면서 식약처와 지자체가 탕후루 판매업소를 포함한 일제 위생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걸 두고 규제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의 규제는 이미 흔들리고 있던 가게들에게 결정의 기준선을 만들어준 신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건 더 가기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계기라는 거죠. 특히 규모가 작고 노점이나 임시 형태로 운영되던 가게일수록 이 신호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탕후루 가게들의 선택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버티는 쪽이 아니라 정리하는 쪽으로요. 여기까지 보면 탕후루 가게가 사라진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유행이 식었고 가게는 너무 많이 늘었고 신뢰는 흔들렸고 비용은 올랐고 마지막에는 정리하라는 신호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탕후루는 실패한 아이템이었다라고 정리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탕후루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열광할 수 있었던 유행의 얼굴이었던 뿐입니다. 진짜로 사라진 건 탕후루가 아니라 유행을 대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유행은 뜨는 속도도 빠르지만 식는 속도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문제는 가게를 여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유행이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행은 6개월을 가는데 장사는 최소 몇 년을 버텨야 합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탕후루 같은 사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탕후루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뜨고 있는 메뉴, 지금 줄 서 있는 가게, 지금 SNS에서 돌아다니는 그 유행, 과연 그중 몇 개가 2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탕후루가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직접 본 사례나 체감한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슈 분석실은 다음 이슈에서도 숫자와 흐름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